미래에셋 교육 매니저 김수영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기존에도 2월 1190% 실제 계속 진행됐었잖아요. 근데 올해도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더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월 초에 시책을 좀 받아보면요. 확실히 회사에서 저희 미래에셋에서 인카를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다가 좀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알파로 붙었냐면 저희 시계에서부터 냉장고까지 저희가 이제 합산으로 해서 지급이 됩니다. 1월부터 3월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걸 시책도 사실은 되게 센세이션 했던 그런 시책인데 거기에서 물품 시책까지 더해지니까요. 3개월 무게인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제가 시책표를 보면 저희 상품도 지금은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카에서 미래에셋을 안 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책이 이렇게 더 좋아졌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인수 시스템이 작년에 변경되고 나서 선심사 자체를 미래에셋으로부터 시작하시는 팀장님들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요즘에 간편 고객님들 특히나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고객 등록하면 이렇게 한눈에 가는 상품이 보이기 때문에 타사 대비 보기가 굉장히 편하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심사를 미래에셋에서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업계 예외 질환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업계에서 거의 최다 수준이고요. 그래서 혹시 드라마 보셨나요? 요즘에 굉장히 핫한데 네, 김선호 너무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뭐예요? 이게 넷플릭스 드라마예요. 이 사람. 보셨나봐요. 제목이 뭐예요? 이게 이 이사랑 이걸 되나요? 네, 동성역 되나요? 이런 그 통역 되나요? 원래는 영화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이제 리메이크해서 드라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핫한 드라마인데요. 이 보험 인수되냐고 저희한테 고객 정보 주시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은 어때요? 저희는 설계를 대신해드리는 역할이지 언더라이팅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딱 받아보면 이거 인수되겠는데 싶은 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저희가 즉시 인수입니다. 타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다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다려 주셔야 되는 것들인데요. 저희는 치료가 끝나시면 즉시 인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시책과 인수 기준이 굉장히 좋다. 이 부분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암 주요 치료비가 원래 있었습니다. 저희가 암보험 굉장히 많이 판매되는 거 아시죠? 근데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어요. 저희가 10년 만기형 상품이 하나 있었는데 현재는 종신 만기까지 보장이 되는 걸로 하나 더 생겼고요. 요거는 세부적인 내용도 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암 주치 저희도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항암 호르몬 약물 따로 구성이 가능하게끔 담보가 새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숨통질환 복합제가. 지금 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합제가가 다치거나 아니면 한도가 좀 많이 내려갔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출시됐습니다. 사실은요, 저희가 미래에셋 교육 매니저들 사이에서 콘테스트를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1등을 했어요. 어떤 내용으로 1등을 했냐면 미래에셋은 땡땡땡땡땡이다 라고 표현하는 그런 콘테스트였는데 제가 미래에셋은 과속 방지턱이다 이 5글자를 해서 1등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타사 팜플렛들 보시면 담보를 굉장히 다양하게 빨리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담보들을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한 템포 늦습니다. 늦는 대신에 현장에서 팀장님들 반응을 좀 살피고 약관도 좀 살펴보고 실제로 이게 판매될 때 어떻게 좋은지를 다 살펴보고 내놓기 때문에 대신에 저희는 한번 만들어내면 오랫동안 판매할 수 있도록 좀 담보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점인 거고요. 그래서 무조건 좋은 담보가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 따져보고 안전한 상태에서 조금 담보를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미래에셋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암의 명가에서 나온 암 주요 치료 특약입니다. 저희 글자가 좀 깨졌네요. 왜 깨졌을까요? 근데 저희가 기존에도 암 주치는 가격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새로 나온 암 주요 치료 특약은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10년 동안만 보장되는 거에서 종신 만기로 바뀌었고 치료별 연간 1회로 저희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추가가 된 거죠. 요거는 아직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선택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는 기타 피부암하고 갑상선암만 저희가 유사암에서 지급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요즘 어때요? 제자리암하고 경계성 종양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보장이 가능하게끔 좀 열렸고요. 글자가 많이 깨졌네요. 이상하네. 네, 제가 한번 오늘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리암하고 경계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좀 추가를 해서 요즘에 워낙 제자리암 코드를 많이 받아오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장이 좀 가능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좀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근데 기존에 10년 동안 받으시는 이 주치 같은 경우에도 저는 아직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암 걸리시고 치료가 10년 이내에 종결이 거의 다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종신만기로 보장되시는 상품이 더 좋기는 합니다만은 보험료 유지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10년 만기로 해서 갱신형 이런 것들로 세팅을 해주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말씀드린 대로 보험료가 기존에 이제 10년 만기로 끝나는 건 33,000원대로 세팅이 되세요. 40세 남녀 기준으로. 그런데 저희가 종신 만기로 하시게 되면 이게 4,000원, 2,000원 정도 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당연히 유지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걸로 추천드리는 게 더 낫겠죠. 여기에 또 저희가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외에도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까지 같이 저희가 이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추천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것도 드라마의 한 장면이에요. 조금 매울지도 몰라 뭐 이런 제목의 드라마입니다. 지금 이혼을 하려고 했던 부부인데 갑자기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근데 암에 걸리자마자 대장에서 시장에서 현재 난소까지 암이 전이됐다고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발암하고 전이암이 동시 진단되는 사례가 2명 중에 1명이에요. 근데 이 부분들을 팀장님들이 잘 놓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환자분 암입니다 라고 말을 들었을 때 이미 전이가 진행된 케이스가 2명 중 1명이다. 그래서 전이암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는 건데요. 저희 그래서 비전 플랜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제가 요거 교육을 드릴 때 저희 비급의 암 주치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떤 담보를 추천하냐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저희 비급의 암 주치 좀 괜찮습니다. 가격이 좀 잘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에 전이암 주치까지 같이 넣어서 이제 세팅이 되시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비급의 암 주치가 10년 동안 보장되는 걸로 이렇게 세팅이 됐었는데 현재는 종신만기까지 치료별 연간 1회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끔 새로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암 주요 치료비 있던 거에서 전이암까지 추가를 하시게 되면 네, 훨씬 더 넓게 보장이 되시겠죠. 전이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신 치료로 가는 거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더 좀 이제 디테일하고 어렵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간도 아무래도 치료 기간도 원발암보다는 좀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치료비를 좀 챙겨주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세팅을 하더라도 2만 원대면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전이암을 왜 가입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때 기존의 암 진단비라든지 치료비가 이제 풀로 들어가신 고객님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도 이 담보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 C80 때문입니다. 기존에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 C80이 빠져있는 약관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 C80이 뭘 말하냐면 원발 부위 불명암입니다. 근데 이렇게 진단받으시는 C80으로 받으시는 고객님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근데 이게 왜 분쟁 요소가 되냐면 당연히 회사에서는 원발 부위가 불명이기 때문에 소외감으로 지급하려고 들겠죠. 아니면 원발 부위를 모르기 때문에 이건 지급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고객님들은 어때요? 일반암으로 당연히 받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분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 부분을 못 챙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이암 주치가 나오고 있는 회사들 요즘에는 다 C80 코드를 좀 넣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처음에는 사실 C80까지 보장해주지 않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C80까지 보장되는 이 상품 조금 주목해 주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분쟁 요소가 있습니다. 타사 이제 상품들 받아보시면 주요 치료비 안에 항암 약물, 호르몬 치료비가 들어가 있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그거는 보험료에 항암 약물 치료비가 녹혀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주요 치료비 안에 따로 넣지 않고요. 그 담보 따로 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암의 직접적인 치료일 때만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고객님한테 설명을 잘 안 해주실 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분쟁이 됐을 때 받냐 안 받냐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일 때만 받으실 수 있다. 특히나 타모xifen 한동안 굉장히 뜨거웠던 약물이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방암에 많이 쓰이지만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기 때문에 요거를 오랫동안 쓰시게 되면 자궁에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타모xifen 쓰시는 동안은 자궁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주셔야 되는 그런 약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을 주치에 놓기는 것보다는 좀 유방암에 조금 더 위험도가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따로 선택 가능하시게끔 따로 담보를 저희는 좀 빼놨습니다. 이게 저희 회사의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수술비가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거랑 같이 해서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비를 굉장히 세팅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 이유가 아시다시피 암 진단 되시는 분들의 95%가 항암 약물 치료를 받으세요. 그래서 제2의 진단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가격은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 약물 방사선만 5천 넣고 수술비로 이렇게 세팅을 해서 나간 케이스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 아직도 가능하신 데다가 300만 원까지 추가가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네, 미래에셋에서 가장 좋은 담보 뭐냐고 물어보면요. 혹시 뭘로 알고 계세요? 암인데 뭘까요? 암 진단비입니다. 네, 올해도 저희가 보험료 비교를 좀 해봤더니 타사 대비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뽑아보시면 미래에셋 아직도 암 진단비 저렴하네? 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가격만 저렴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유방암 전립선암에 대해서는 1억까지 가입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외 모든 일반암은 단건 한도 2억까지 가입 가능하세요. 그리고 타사 한도가요. 저희가 4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사랑 합쳐서 업셀링 하시는 고객님들은 저희 거를 추후에 좀 넣으시기도 합니다. 타사보다 저희가 타사 한도가 높기 때문에 4억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한도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치료비가 요즘에 워낙 잘 나오는데 진단비가 필요 있냐고 많이들 물으세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치료는 그 이전에 선수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이렇게 비싼 고액 항암 치료 받으실 때 몇 천만 원 케이스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카드를 몇 장을 갖고 가셔서 500, 700, 막 500 이렇게 나눠서 끊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암 치료는 롱페이스로 달려야 되는 마라톤 같은 거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암 진단비는 3천에서 5천이라도 갖고 가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때요? 좀 저렴한 진단비로 하셔야겠죠. 그래서 저희 진단비 설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늦게 나온 만큼 숨통치가 괜찮게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이 괜찮냐면요.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 뉴스 보셨죠? 되게 신기합니다. 이런 뉴스가 터지고 나면요. 그때는 뇌심 쪽으로 의뢰가 굉장히 늘어나요. 네,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서 느낍니다. 이럴 때 어때요? 고객님들에게 니즈 환기 시켜주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실 때 필요한 게 이 숨통치인데요. 저희가 늦게 나온 만큼 업계 최대 수준의 질병 코드입니다. 61개를 보장해요. 이 숨통치를 처음에 만들어낸 회사가 S사인데 거기는 아직도 한 코드가 한 54개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업계 최대 수준으로 나왔고요. 기존에도 저희가 G코드를 보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뇌심 쪽으로는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1년로 세우면 이렇게 쭉 쓸 만큼의 그런 코드들을 보장해 왔었는데요. 이게 예전에 저희가 이제 보장하던, 현재도 보장되고 있는 그런 기준인 거고, 이번에 나온 숨통치 같은 경우에는요. 한 장에 제가 다 실으려고 보니까 다 안 실려서 다 물결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61개 코드가 이렇게 넓게 보장이 되는 게 저희가 괜찮은데, 금액을 한번 타사랑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드가 더 많은데 가격이 저렴하면 당연히 저희 거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숨통치 괜찮게 나왔다. MRI에서부터 이런 혈전용에 입원 외래까지 다 보장이 되시는 거고요. 수술비도
해당 보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저희 회사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표준, 간편, 할 거 없이 면책 감액 없어요. 네. 그래서 가입 즉시 100% 보장되고요. 요거 지금 실제 사례인데요. 지금 타사에서 지금 엄청 추웠잖아요, 저희가. 날씨가 추울 때 내심 쪽 질환들이 굉장히 급하게 많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근데 실제로 가입하고 3개월이 안 됐는데 그 협심증 오시고 심근경색 오셔서 스텐트 하실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보험금 청구하실 때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책 감액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고고당 약 드시는 분들은 어쨌든 내심 쪽으로 질환이 가실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오래되시다 보면 약 먹는 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수술로 넘어가야 되는 게 이 내심 쪽 질환인 거거든요. 그래서 면책 감액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특정 순환계를 넣었을 때 5천만 원을 세팅해도 여자 기준 13,000원입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게 잘 나간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내심은 수술비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왜 이번에 실손 바뀌잖아요. 그러면 비급여가 구멍이 이제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당연히 좀 채워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진단비는 한 번이지만 수술비는 해당 지급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교육할 때 말씀드리는 게 보험의 꽃은 수술비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제일 청구가 많을 수 있는 부분이 수술비입니다.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네, 수술은 더 많이 받으시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수술비에 대해서 좀 짚어드릴 건데 저희가 연 5천으로 숨통치를 가입하시게 되면 회당 지급인데 1,000만 원까지 수술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진단비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괜찮은 담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요 담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 담보로 세팅을 하시게 되면 관열 수술은 해당 지급이에요. 요것도. 근데 어때요? 뇌심, 간췌장, 폐까지 89개 코드가 다 보장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2개 내 손상이죠. 타사에서는 뭐 이게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에서 S06 코드 받아오시는 케이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장 안 해주는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내심 쪽으로 담보를 챙겨주실 때는 이 S 코드까지 챙겨주셔야 한다. 요거 킥보드 사건 최근에 있었던 거죠. 네, 송도에서 실제로 내가 손상돼서 기억 상실증이 오신 고객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도 S06 코드로 보장 받으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직도 저희가 수술비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 이유가 305까지 면책 감액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판매되고 있고 면책 감액이 없으나 보험료가 비싸면 당연히 가입들 안 하시겠죠. 근데 보험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순통치랑 5종 4대까지 넣으면 요게 전부 다 면책 감액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집중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6만 원대가 나오세요. 그래서 조금 수술비로는 내심 수술로는 완전 풀보장인데 이게 괜찮나 너무 비싼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4대는 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여자 기준으로 해서 이게 글자가 다 깨져버렸네요. 3만 원대, 4만 원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여자분들이 40세, 50세, 60세인데 금액이 거의 비슷해요. 혹시 이유를 아실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만 해도 60세, 70세, 80세 되시는 분들은 배를 잘 안 열어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생명경험포에 다 이게 쌓여져 있는 보험료예요. 근데 어때요? 요즘에는 기술이 너무 좋아지고 다빈치 같은 것들도 워낙 많이 하시니까요. 7, 80대 분들도 수술을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이 경험표가 바뀌게 되면 당연히 연세 드신 분들 수술비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세 있으신 분들 수술비 준비하실 거면 지금 해주시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이렇게 세팅이 된다. 4만 원대에서부터 4만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한 6만 원대까지 나오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숨통치 5천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가격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복합재가가 나왔습니다. 요게 복합재가랑 같이 나온 방문 요양 이제 담보인데요. 요거는 장기 요양 보험에서 조사를 한 거고 방문 요양이 64% 정도 차지를 한대요. 그 외에는 주야간이 한 21% 되고 방문 간호가 1.9% 됩니다. 근데 방문 요양을 여기 국민건강보험에서 조사를 했더니 한 49% 절반 가까이 이용을 하시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방문 요양에 대해 수요가 높은 건 아마 팀장님들이 다 잘 아실 거예요. 주변에 방문 요양 받으시는 케이스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 담보는 좀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현장에서. 당연히 단일 재가가 좋습니다만은 복합 재가가 싸기 때문에 가입들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거 맞아요? 2가지 이상 이렇게 보장을 받으시는 케이스들이 많나요? 라고 현장에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저는 이 사례를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에서 하고 있는 통합재가 서비스예요. 2025년 3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이게 뭘 말하냐면 여기 한마디로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의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겠대요. 한 환자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주야간 보호도 이용하고 방문 요양도 이용하고 요거를 그 환자에 맞춰서 세팅을 해서 보내겠다. 요 뜻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방문 요양 받으시는 환자분들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방문 간호 받으세요. 간호사분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도 복합재가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 통합재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복합재가를 받으실 수 있는 확률 생각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당연히 유지 여력 있으신 분들은 단일재가 추천해 주시면 좋지만 복합재가도 나쁘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특약들 많이 놓치세요. 시설 들어가시는 케이스 아니고서는 사실은 이 복지용구도 넣어주시는 게 맞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제가 전동 침대를 예를 들어 드리면요. 이게 대여료로 한 달에 한 27,000원 꼴이 나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예를 들어도 한 달에 대여 비용이 한 8,400원에서 한 만원 정도 사이로 나옵니다. 근데 어때요? 기저귀 사야 되죠. 양말 사야 되죠. 욕창 방지용품 다 사야 돼요. 근데 이 보장들을 이용하실 나이쯤 되면 그때 되면 수입원이 끊기는 나이쯤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합재가나 이런 것들이 한도가 낮아졌다고 그런 걸로 안타까워 하지 마시고 복지용구를 20만 원까지는 아니어도 한 10만 원 정도는 세팅을 해주시면 거기에서도 충분히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저희가 방문 요양도 그렇고 복지용구도 그렇고 다들 본인 부담금이 15% 이하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굳이 챙겨야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실제로 그때 되면은 만 원, 2만 원이 아까울 나이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챙겨주시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험료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다른 거는 다 놔두더라도 복합재가 30만 원 세팅하실 때 11,000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험료 그렇게 나쁘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여성분이 제가 비싸잖아요. 그런 분들 유지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복합재가로 추천하셔도 네 나라에서도 통합재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홍지연 매니저님이 설계를 좀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 그리고 제가 2시에 또 본사에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 그 전에는 제가 설계를 조금 도와드리고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 서 있는 이유는 가입 제안서를 받아보시라. 모든 상품은 가입 제안서로 얘기를 해야 한다.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설계를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걸로 교육 마치겠습니다. 종신보험 얘기 조금만 해줘보세요. 뭐 종신보험은- 라인업 정도라도. 저희 지금 솔직히 단기납은 저희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지 않고요. 이번 달은 단기납으로 판매하던 상품도 존재가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사실은 환급률이 높지는 않아서 저희가 단기납 쪽으로는 사실 많이 판매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저희는 상속 종신 쪽으로 맞춰진 회사고요. 그게 헤리티지 종신에서 요즘에는 헤리티지 라이트 종신으로 무해지 상품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형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보험료 경쟁력이 비슷비슷해요. 어제도 제가 20억짜리 설계를 해봤더니 거의 한 몇만 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간편으로 하시게 되면 저희께 굉장히 유리합니다. 보험료가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5년 이내에 암만 봅니다. 그래서 심근경색 협심증 스텐트 삽입술을 2년 내에 하신 고객이 아니면 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왜 상조회사 가입들 많이 하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아시다시피 장례식장에 상조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상조를 사실은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그래도 내가 장례가 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상속 플랜으로 그 장례를 많이 준비를 하시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법인 계약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상속 문제가 있으신 그런 고객님들도 이 상속 플랜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요약을 좀 드리면 저희 헤리티지 라이트 종신보험이 간편 상품으로 보험료 굉장히 괜찮다. 그다음에 인수 기준이 굉장히 유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교육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